자, 14번부터 풀이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봤다고 생각하고 바로바로 풀이로 들어갈게요. 첫 번째 14번에서 해야 될 일은 이 A, B라는 두 점의 좌표를 우리가 구해내야 되거든요. 근데 그 A, B의 좌표를 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근거는 여기 미수를 보면 둘 다 3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미수가 지수로그 함수에서 미수가 똑같으면 방정식 풀이가 가능해질 때가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걸 이제 핵심으로 해서 바로 선생님이 A, B 좌표를 구해 보겠습니다. 자, B부터 해볼게요. 이쪽에 있으니까. 그러면 X가 양수일 때죠. 이렇게 적어주면 되고요. 자, 요거랑 이제 연립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 똑같아져야 되니까 요거랑 같아져야 되겠죠. 그럼 2x는 x 플러스 3이기 때문에 x가 3이 나옵니다. 그럼 B의 x 좌표는 3이고요. 바로바로 계산할게요. 그리고 여기다 3 집어넣으면 y 좌표는 로그 3, 6 나오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B 좌표 확보했고요. 자, 저쪽 가서 이제 또 A 해야죠. 얘가 음수일 때죠. x가 음수일 때. 그러면 2x가 음수인 상황이니까 y는 로그 3 마이너스 2x가 될 거고요. 자, 이 친구하고 연립하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2x하고 x 플러스 3 같다고 놓으면 네, x가 마이너스 1 나오죠? 네, 그럼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로그 3, 2 이렇게 등장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미수가 같았기 때문에 A, B 좌표가 직접 다 구해질 수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죠? 자, A, B 좌표 구해져 있죠? 그 다음에 여기 A, B 하고요. 수직이면서 A라는 점을 지나는 직선이 있습니다. 그 녀석의 Y 좌표가 C고요.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삼각형 ABC의 면적이거든요. 자, 그럼 선생님이 이제 차분하게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쉽지만 한번 선생님 보여드릴게요. 먼저 AB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알아야 이거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이제 찾아갈 수 있으니까, 그죠? 자, 갑니다. 그러면 3 마이너스 1분의 로그 36 마이너스 로그 32가 되겠죠? 그럼 요건 4가 되고요. 요거 2분의 6 되니까 로그 33, 그러니까 1이죠. 네, 결국 기울기가 4분의 1인 걸 알아냈고요. 자, 그럼 이쪽으로 갈까요? 여기 AC, 이 녀석의 기울기는 여기가 4분의 1이니까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4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AC 직선의 방정식 한번 선생님 써볼까요? y 마이너스 로그 32는 마이너스 4 곱하기 x 플러스 1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이제 여기서 y절편을 찾아서 요 C 좌표를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럼 x대 0 대입하면 되죠? 네, 여기다 0 대입해서 계산하면 네, 이렇게 등장하네요. 그래서 C의 좌표는 0, 마이너스 4 더하기 로그 3이 됐죠? 자, 삼각형 넓이 구하면 끝나잖아요. 삼각형 넓이 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 거는 여러분들도 알고 있고 선생님도 알고 있는데 선생님은 되도록이면 좀 쉽게 기본적인 방식으로 푸는 걸 선호합니다. 그래야 계산 실수가 좀 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선생님은 어떤 방법을 선택했냐면요. 얘가 아까 기울기가 4분의 1이었거든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요 마이너스 1이니까요. 여기서 한 칸 가면 여기 4분의 1만큼 올라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 점의 y좌표는 로그 32에다가 네, 4분의 1을 더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네, 해서 저 좌표를 빨리 계산했어요. 그러면 이 점을 내가 D라고 했을 때 요 CD의 길이 네, 요거를 계산을 해낼 수 있거든요. 일단 계산하고 나서 또 얘기하겠습니다. 여기서 이거 빼면 되죠. 마이너스 네. 자, 이렇게 적어놓고 나니까 예, 기분 좋게 지워졌고요. 4분의 17 되죠? 네, 이렇게 해서 CD의 길이를 확보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왜 저 길이를 확보하려고 노력했을까요? 요 길이가 뭔지 알면 삼각형을 이렇게 두 개로 쪼개가지고 넓이를 따로따로 구해서 더하면 가장 쉬울 것 같습니다. 선생님 생각에. 그렇죠? 해서 면적 구하겠습니다. 답이죠. 자, 2분의 1 곱하기 요거는 1 곱하기 4분의 17. 자, 이쪽은 3이죠. 됐다. 해서 계산하시면 2분의 17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5번이 답이네요.
자, 체크하십시오. 자, 15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처음 운동 방향이 바꿀 때 위치가 마이너스 8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운동 방향이 바뀐다라는 건 속도의 부호가 바뀐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 속도의 그래프를 보시면 A에서 B에서 운동 방향이 바뀌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이니까 이제 A를 뜻하는 거죠. 그러면 A초에서의 위치가 마이너스 8이라는 거니까 그걸 우리가 이제 좀 식으로 표현을 해보면 원점에서 출발을 했죠. 그러면 출발 위치가 0이고요. 0에다가 인테그랄 0에서 A까지 속도를 적분한 것이 위치, 그죠? A초에서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네요. 그죠? 네. 자, 두 번째입니다. T는 C에서의 위치는 마이너스 6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잖아요. 네. 그럼 그냥 그 기본적인 원칙에 의해서 풀어볼게요, 선생님이. 0에서 출발했고요. 0에서 C까지 적분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6이 나온다 이겁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적어줄 수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조건은 뭐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적분을 표시해놨기 때문에. 자, 그럼 이제 우리의 목표가 뭐가 되냐면 여기 있는 세 개의 식을 가지고 A초에서 B초까지 움직인 거리를 계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이 세 가지 조건을 가지고 답을 계산을 하는 걸 보여드려야 되겠죠? 이런 스타일의 문제에서 선생님이 자주 쓰는 방법은 여기 요 세 지점의 면적을 이렇게 A, B, C라고 선생님 부르겠습니다. 면적입니다. 적분값이 아니고. 네. 그러면은 첫 번째 거 보시면 0에서 A까지 적분하면 마이너스 8이잖아요. 그러면 저 부분의 면적이 A라면 적분값은 마이너스 A가 됩니다. 축보다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뭐 기초잖아요. 그죠? 네. 그럼 마이너스 8. 그래서 A는 8. 자, 이 친구는요. 0에서 C까지예요. 그러면 얘하고 얘는 음수로 계산되고 얘는 양수로 계산되겠죠? 네,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여기다가 이따가 8 집어넣으면 되겠다. 그죠? 네.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주어져 있는 조건 보겠습니다. 0에서 B까지예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A 플러스 B. 다음 B에서 C까지입니다. 마이너스 C라고 쓰면 되겠죠. 자, 그럼 여러분 여기 A 값 여기다 대입해서 B, C 구하는 건 이제 너무 쉬운 거잖아. 그래서 계산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B가 5가 나옵니다. 됐죠? 자, 이제 문제에서 뭐 물어봤나 확인해 보실까요? 문제에서 구하라고 물어본 게 A초에서 B초까지 움직인 거리거든요. 그러면 거리 어떻게 되죠? A에서 B까지 이렇게. 그죠? 속도의 절대값 붙여서 그러니까 위치의 변화량 말고 순수하게 움직인 거리를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절대값 붙여서 계산하면 답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어차피 VT가 지금 A초에서 B초까지는 축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결국 이 값이 B하고 똑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좀 쉽게 풀리죠, 문제가. 그래서 답은 5, 즉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면 될까요? 예. 자, 16번은 정적분 계산 문제죠.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fx를 보시면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절대값 ft dt가 있잖아요. 저거 어차피 계산하고 나면 결과가 숫자이기 때문에 저 녀석을 상수 k다라고 놓고 치환을 먼저 하겠습니다. 뭐 사실 이 문제는 우리가 많이 풀어본 스타일의 문제잖아요. 네, 이렇게 해서 이걸 k라고 놓고 대입해서 fx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면 x 3승 마이너스 4kx라고 적어도 되겠죠? 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거를 다시 여기다 대입을 해서 0에서 1까지 절대값 x 3승 마이너스 4kx dx equal k. 자, 그러면은 이제 요 식을 계산을 해서 k 값 구해서 여기다 대입한 다음에 f2를 계산해 주면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뭐
문제 구성 자체는 어려울 게 전혀 없습니다. 이제 다만 계산을 너무 성급하게 하다가 틀릴 가능성이 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후 과정도 조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선생님이랑 K값 구해보겠습니다. 여기 절대값 안에 지금 K가 섞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막 함부로 그림을 그리고 뭐 구간을 나누고 K값을 구하려고 하다 보면 좀 그르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F1이 0보다 크다라는 거 적혀 있는데 저게 괜히 적혀 있는 건 아닐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걸 좀 잘 따져가면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자, 선생님은 저거부터 할게요. F1이 0보다 크다. 왜 적혀 있는지 알고 싶거든요. 여기다 집어넣어 볼까요? 여기 1 집어넣으면 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4K가 1보다 작다는 얘기고 좀 전에 4K 봤거든요.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뭔가 연관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K가 4분의 1보다 작다. 자, 여기까지 정리해 놓겠습니다. 자, 이제 이 안에 거 정리해 볼게요, 선생님이. 요거는 X로 묶어주고요. 네, X 마이너스 플러스 루트 4K, X 마이너스 루트 4K. 그냥 이렇게 적을게요. 2루트 K라고 적으나 뭐 똑같으니까. 해서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됐거든요. 그럼 이 친구 이제 그림을 한번 선생님이랑 그려봅시다. 네, 뭐 이렇게 생겼겠죠?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4K, 0 루트 4K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절대값이 붙었으니까 X축 아래를 지우고 위로 올려주고요. 이렇게 똑같아야 되는데. 네. 자, 이렇게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0에서 1까지 적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0은 여기 있고요. 네. 여기 이렇게 적분하면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1이 어디 있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얘가 필요한 겁니다. 4K가 1보다 작으니까 루트 4K도 1보다 작거든요. 그러니까 1이 이쪽에 있는 것이 확실해지는 거죠. 이렇게. 됐죠? 네. 해서 이제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을 따로따로 적분을 해서 더해주면 K가 된다라고 이제 진행을 하시면 되겠죠. 이해하시죠? 네, 그러니까 사소한 조건도 놓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문제 풀 때는요. 자, 그 한번 식으로 적어 볼게요. 0에서 루트 4K까지는 꺾어져 올라간 거니까 부호를 반대로 해서요. 네, 요걸 적분해 주시고 4K 루트 4K에서 1까지는 네, 원래 그래프니까 네, 하면 되겠죠? 해서 요게 계산하면은 여기 자리가 부족합니다. 요걸 계산하면은 K가 되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요거 계산 과정 확인하고 싶은 학생이 있을까 봐 선생님이 적어 놨거든요. 자, 요거 그냥 정리한 거예요. 네, 해서 적분해 가지고 각각 여기 보면 x 4제곱 x 제곱이니까 이거 들어가도 계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차분하게 이제 정리해서 계산했고요. 예, 정리 끝까지 하면 2차 방정식 나오고 답이 두 종류가 나오는데 아까 선생님이랑 조건 중에 K가 4분의 1보다 작다라는 거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4분의 1 빼면 8분의 1이 답인 거가 확실하고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17번 하겠습니다. 네, 17번은 미분, 접선의 기울기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일단 문제 분위기 파악해 볼게요. 원점에서 이 그래프에다가 두 접선을 그을 수 있고 그 기울기를 곱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일단 이 그림 좀 선생님이 한번 간단하게 그려보겠습니다. A가 0에서 6 사이잖아요. 그러면은 네, 이렇게 생겼겠죠? 0, A, 6 이런 식으로. 그러면 원점에서 이 그래프의 접선을 그려보면 일단 자기 자신 여기 원점에서의 접선 이렇게 요거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개는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럼 문제의 분석은 사실 어려울 거 없어요. 뭐냐면 이거 기울기 구하고 이거 기울기 구해서 곱해가지고 최소값 구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럼 하나씩 진행해 보죠. 먼저 미분부터 하겠습니다. 자, 요거요. 그러면은 곱의 미분 할게요. 하나씩 하는 거. 자, 앞에 거 미분, 가운데 거 미분, 그 다음에 맨 마지막 거 미분. 자, 이렇게 되겠죠?
해서 이 친구를 이제 전개를 해야죠. 자, 3x제곱 마이너스, 자, 틀리면 안 되니까 계산해 놓은 거 볼게요, 쌤이. 2 곱하기 a 플러스 6x 더하기 6a. 자, 한 번 더 확인. 오타 나면 안 되니까. 네, 됐죠? 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 그냥 바로 적고 넘어갈까요? 요 녀석 말이에요. 네, 이 녀석의 기울기는 여기다가 0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6a인 거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자, 요거 두 번째 직선 도전해야죠. 네, 기울기 구하러 가겠습니다. 그러면 원점에서 그은 접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학생에 따라서 공부한 스타일에 따라서 계산하는 방식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선생님은 이렇게 하는 걸 선호합니다. 여기 접점의 x좌표를 t라고 놓으면요. 요 점의 좌표가 t, 요거죠, 요거. 네, 요렇게 잡힐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직선의 기울기를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데 첫 번째 표현법은 0,0하고 요 점하고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로 표현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요. t-0, 그러니까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 t 곱하기 t-a, t-6, -0 이렇게요. 됐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여기 접점 x좌표가 t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t를 대입해주면 이 지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표현이 되죠. 네. 그래서 여기다 t를 집어넣어서 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어차피 같은 직선의 기울기를 두 가지로 표현한 거니까 우리가 같다라고 놓을 수 있고, 그럼 여기서 t 이렇게 지우고 전개해서 넘겨가지고 정리하면 그 t에 관한 2차식이 나올 거 아니에요. 네. 자, 정리한 건 선생님 보고 쓰겠습니다. 2t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6t는 0이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해서 여기서 결국 t값을 구해보면 0하고 2분의 a 플러스 6이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은 네, 여기 있는 이 지점의 t 좌표는 얘일 거고요. 됐죠? 그럼 이제 우리가 저 두 번째 직선의 기울기는 여기다가 얘를 집어넣은 거. 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쭉 써주면은 두 번째 직선의 기울기가 등장을 하고, 그러면 얘하고 얘를 곱해서 그러면은 곱해서 3차씩 나오겠죠? 예, 그래서 그 녀석의 최소값이야, 최대값이야. 어디 갔어? 예, 기울기를 곱한 것의 최소값을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용적인 설명은 여기까지 하면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풀어보세요 해도 되는데, 또 이제 혹시 17번을 틀린 학생들 중에 이 계산 과정에서 틀린 학생들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좀 더 뒤에도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요거다 넣어가지고요. 써놨어요. 네, 좀 시간 단축시키려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여기 a 플러스 6이 똑같으니까 4분의 3 a 플러스 6 제곱, 요거 계산하면 a 플러스 6 제곱 플러스 6a 요까지 썼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그냥 막 전개하셔도 돼요. 그리고 그 계산 능력도 학생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계산 능력이 좋은 친구들은 뭐 그냥 뭐 전개 막 큰 것도 막 전개해서 계산해도 다 맞고 막 이런 친구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상관이 없는데, 이런 형태의 어떤 약간 분수나 이런 게 섞여가지고 계산이 복잡해지면 많이 틀리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는 정말 말로 못하고, 정말 어떻게 뭐라 표현할 수가 없거든요. 정말 짜증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선생님이 여기서 보여주는 모습을 한번 잘 보시고 어떻게 하는지 그거를 또 따라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식을 정리할 때 스트레스를 받으신다면 잠깐 봐주시죠. 자, 4분의 3, 여기는 4분의 4라고 볼 수 있으니까 마이너스 4분의 1 a 플러스 6 제곱 플러스 6a거든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얘를 전개해갖고 얘를 섞어가지고 막 전개하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분수식을 묶어냅니다. 그러니까 분수를 묶어서 분수가 섞이지 않게, 그죠? 그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얘도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다 마이너스 4 곱해주면은 24a가 되겠죠? 그럼 다시 정리하면 이거 나올 수 있죠. 그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하자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이제 정리할게요. a제곱 플러스니까 요거까지 해서 12a 플러스 36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럼 이제 이 녀석이 요 녀석의 기울기고 요 녀석의 기울기는 6a였잖아요. 그러면 6a하고 여기 있는 얘하고 곱한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아무래도 더 지금 깔끔하잖아요. 왜냐면 분수를 섞지 않고 이렇게 자꾸 분수를 밀어내잖아요. 바깥쪽으로. 그러면 안에 남아있는 거는 계산하기 쉽단 말입니다. 그렇죠? 자, 답 나오는 데까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기울기의 곱, 6a하고 얘하고 이제 곱했어요. 그러면은 3차식이니까 이거 안 적었다. a의 범위가 0에서 6 사이잖아요. 예, 이 안에서 이제 최소값 구하면 됩니다. 최소값. 자, 그러면은 얘를 전개해서 이제 미분하면 되잖아요. 그것도 한번 잠깐 봐보세요. 계산 잘 안 되는 친구들. 요거랑 숫자를 먼저 곱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a를 곱해주면은 네, 이제 이렇게 될 거고요. 마찬가지로 분수식을 이 안에 섞지 않습니다. 네. 자, 그다음 이제 미분할게요. 자, 이렇게 해놓고 3a 제곱 마이너스 24a 36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 묶어낼 수 있죠? 네, 이렇게 정리가 되죠. 어때요? 계속 바깥쪽으로 이렇게 숫자를 특히 분수를 몰아내니까 안에 있는 녀석은 굉장히 깔끔하고 간단해 보입니다. 자, 인수분해. 네, 뭐 이렇게 되나요? 맞죠? 네. 해서 결국 a가 2일 때하고 6일 때 g-a가 0이 되는데 이 범위 안에서 0이 되는 거는 2죠. 자, a가 2일 때 g-a가 0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떻게 풀어야 되죠? 원래 원칙적인 거는 여기서 증간표를 작성을 해서 2에서 뭐 극대인지 극소인지 이런 거 다 확인하고 뭐 그래프도 그리고 이렇게 해서 최소값을 찾으러 가잖아요. 근데 실제로 문제를 풀 때는요. 0에서 6 사이인데 여기 둥 안 들어 있어요. 그러면 0이나 6에서 최소가 발생할 확률은 없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은 결국 여기 있는 2에서 이렇게 돼서 최소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 그러면 최소가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모의고사 문제 풀 때 답이 없다 이런 거 본 적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럴 때는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2일 때 최소인 것이 확실하니까 대입해서 끝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딱 대입하면 됩니다. 그래서 G2를 계산하면 산수과정 생각하고요. 마이너스 48 나오더라고요. 자, 해서 이 문제의 정답은 3번입니다. 자, 18번은 m의 n제곱근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러면 m의 n제곱근부터 한번 정리를 할 건데 요거는 좀 자세하게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이. 일단 m 양수냐 음수냐가 중요합니다. n제곱근 n 얘는 짝수냐 홀수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문제 풀 때 지금 선생님이 한 것처럼 요거를 이렇게 적어놓고 출발을 하세요. 이게 숫자나 이렇게 어떤 숫자 종류가 많은 경우에는 막 생각하다 보면 이게 순서가 거꾸로 돼갖고 헷갈리고 막 이럴 때 많거든요. 그러니까 나처럼 얘는 양수냐 음수냐가 중요하다. 얘는 짝수냐 홀수냐가 중요하다. 이렇게 딱 써놓고 시작을 합니다. 자, 그다음 양수인 경우에 짝수 제곱근이다. 그러면 실수 n제곱근 중에 실수 2개 존재하고요. 0인 경우는 제외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홀수다. 그러면 실수 n제곱근은 1개입니다. 자, 음수인 경우에는요. 음수인 경우 짝수 제곱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수 0개고요. 그 다음에 홀수인 경우에는 1개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네. 자, 완전 자세한 개념까지는 선생님이 설명을 안 했습니다만은 지금 여기 m의 n제곱근이라는 딱 그 단어가 보이면, 그 문장이 보이면 무조건 1, 2, 3 이렇게 딱 써놓고 출발을 하셔야 돼요. 이거 머릿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풀면은 되게 헷갈리거든요. 그냥
문제집 밑에 공간 많으니까 거기다가 요거 이렇게 딱 빠른 속도로 이렇게 딱 적어놓고 여기에 이제 비교하면서 풀면 이런 문제는 틀릴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네. 자, m이 양수일 때 해볼게요. m이 양수면요, n이 짝수든 홀수든 실수인 n제곱근은 반드시 존재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m이 양수인 경우에는요,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모든 mn에 대해서 n제곱근은 전부 실수가 존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순서상 mn의 개수를 세는 건데 이걸 만족할 수만 있으면 무조건 다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은 10개의 정수 중에서 mn이 될 수 있는 거 2개를 선택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10C2 이렇게 계산하면은 제일 좋지 않나요? 그죠? 네. 순서 정해져 있으니까 선택만. 그래서 45개입니다. 자, m이 음수인 경우 해보겠습니다. 자, m이 음수인 경우에는요, n이 짝수면 실수 안 나와요. 그리고 홀수면 실수가 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수가 존재하냐 마냐 뭐 이것만 물어봤으니까 개수는 신경 쓰실 필요가 없고, 그러면은 m이 음수인 경우에요, 좀 적어봅시다. 뭐 m이 -1이다 이렇게요. 그러면 n은 뭐가 가능하죠? 여기가 -1이면 얘는 홀수예요. 그러면 -1이면 절대값 -1보다, 즉 1보다 큰 홀수면 돼요. n은 자, 이렇게. 그쵸? 예. 자, 혹시 여기 기초 딸리는 사람들, -1의 세제곱근, -1의 5제곱근 이렇게, -1의 7제곱근 이렇게. 예. 실수한 게 존재한다 이거죠. 짝수일 때는 안 되고. 그쵸? 예. 그 다음에 네, m이 -2인 경우. 그럼 m이 -2면 n이 -2보다 큰 홀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여기 절대값 치면 2가 되는 거니까 결국 2보다 큰 홀수입니다. n은요. 그러면 또 3579가 되겠죠? -3이면요. n은 얘보다 큰 홀수가 되면 되는 거라니까요. 예, 이렇게 되겠죠? 그럼 절대값 -4는요. n은 이거보다 큰 거니까 또 579 이렇게 되겠죠. 해서 이렇게 차분하게 쭉 적으세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자리가 없어서 안 적었는데 -5일 때, 6일 때, 7일 때, 8일 때, 9일 때는 안 되죠. 왜냐하면 얘가 절대값 m이 9가 되면 얘가 10이 돼야 되는데 짝수면 안 되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8일 때까지만 적어서 차분하게 세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보면 네, 20개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45개 있고요. 여기 20개 있으니까 합쳐서 65개, 즉 2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쉬운 거지만은 또 혹시 헷갈려 할까봐 선생님이 다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요거 보시면 되죠. 네,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절대값 -9는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얘가 절대값 -9가 되면 n은 10만 가능하거든요. 근데 n이 짝수가 되면 안 된다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9의 10제곱근, 그러면 그거는 실수 안 나오니까 그거는 세면 안 되니까요. 그죠? 예, 그래서 8까지, 절대값 -8까지만 하는 게 옳습니다. 자, 요 문제는 요 정도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자, 삼각함수의 활용 문제네요. 19번. 자, 도형 싫어하는 사람들은 잘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정보를 먼저 좀 이렇게 취합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이 루트 10이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반지름이에요. 그 외접원의 반지름 나오면 사인 법칙. 그죠? 그건 우리가 당연히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BC의 길이가 주어져 있으니까 여기 있는 A의 사인 값과 함께 네, 이렇게 적어주면은 외접원의 지름이 돼야 되겠죠? 네, 이렇게. 사인 A분의 A는 2R 이렇게. 됐죠? 자, 해서 이제 이걸 정리해 볼 건데요. 자, 다행스럽게도 계산해 보니까 예, A가 45도라는 거를 알 수 있게 됐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사실 얘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여기가 45도가 되면 자, 갑니다. 여기 원주각, 여기 중심각. 맞죠? 네, 그래서 여기가
직각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다. 90도가 돼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루트 10, 루트 10, 2루트 5니까 1대 1대 루트 2. 여기다 루트 2 곱하면은 루트 20이니까 요거 나오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알아채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좀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사인 법칙으로 이렇게 안정적으로 계산할 줄 알아야 다른 응용 문제 풀 때도 도움이 되니까 예,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자, 해서 첫 번째 정보 알아냈고요. 이제 두 번째 정보를 캐내러 가겠습니다. 일단 여기 두 삼각형의 면적의 비율이 주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두 삼각형의 면적을 계산을 해서 여기다 집어넣어 가지고 내가 뭔가 정보를 얻어내려고 하는데 지금 문제의 목적은 이거예요. AB의 길이를 계산하는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두 삼각형의 면적을 계산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각을 내가 세타1, 세타2라고 불렀을 때 여기 있는 세타1이 우리한테는 훨씬 중요한 거죠. 사실 뭐 세타1에 관한 정보만 나오면 여기 있는 이 AB 길이 구하는 건 이제 어려운 일이 아닌 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문제를 풀 때는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를 계속 체크하면서 문제풀이를 진행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이걸 안 보잖아요. 그러면 세타1하고 세타2는 우리한테는 동등한 거예요. 세타1도 중요하고 세타2도 중요한 거죠. 근데 이렇게 내가 뭘 구해야 되는지를 확보를 하고 확인을 하고 들어가면 세타1이 훨씬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자, 이제 계산 들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면적 2분의 1 곱하기 루트 10 곱하기 루트 10 곱하기 사인 세타1 됐죠? 그 다음 4 곱하기 S2 계산해 보겠습니다. 2분의 1 곱하기 루트 10 곱하기 루트 10 곱하기 사인 세타2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 두 개가 세타1, 세타2가 다 등장을 했어요. 자, 이 장면에서 이제 여기 있는 이 녀석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90도였잖아요. 예, 그러면 세타1하고 세타2를 더한 것은 270도 2분의 3파이라는 거를 우리가 알아낼 수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데이터를 뽑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여기다 싹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요. 자, 이게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1과 똑같죠? 네,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얘를 대신 대입하는 거죠. 자, 조금 더 진행해 볼까요? 그럼 이제 2분의 1 지워지고 10 지워지고 이렇게 양쪽에서요. 예, 그 다음에 요게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1이 들어가니까 넘기면 코사인 세타1분의 사인 세타1이 되고요. 그리고 마이너스가 남아서 마이너스 3분의 4가 되겠죠. 자, 드디어 네, 세타1에 관한 정보가 등장했습니다. 자, 선생님이 여기 풀어놨습니다. 탄젠트 세타1이 나오는 순간 이 문제는 끝난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탄젠트 세타1을 알면 세타1이 지금 둔각인 거는 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 왜냐하면 탄젠트가 음수가 나왔으니까 그럼 이제 이쪽에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럼 이렇게 잡아가지고 코사인 세타1 차분하게 계산했고요. 자, 그러면 코사인 세타1을 알고 있는데 두 변과 사이각에 관한 문제죠. 예, 그러면은 코사인 법칙을 쓰면 편하게 풀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분 AB의 제곱은 코사인 법칙 써가지고 대입해서 32. 그럼 루트 씌우면 4루트 2. 3번 완료됐습니다. 자, 26번은 삼각함수 문제죠. 자, 삼각함수에서 이 삼각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단위원을 가지고 선생님이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제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림을 선생님이 다 그려놨어요. 자, 점 P가 있고요. Y는 X에 대칭하면 Q, 얘를 원점에 대칭하면 R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동경이 나타내는 각은 알파, 베타, 감마다라고 문제에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사인 알파가 3분의 1일 때 이 값을 계산해내면 되거든요. 자, 여러분, 코사인, X좌표, 사인, Y좌표, 탄젠트, 기울기, 그렇죠? 예, 단위원에서의 역할이죠. 자, 그러면은 이 P라는 점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코사인 알파, 콤마 사인 알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다음에 Q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베타니까 코사인 베타, 콤마
사인 베타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문제에 주어진 정보를 가지고 이 숫자를 선생님이 채워넣어 볼게요. 아, 이거 단위원이죠? 그럼 이제 3분의 1이니까 요게. 자, 여기가 3분의 1이면 제곱해서 더하면 1이 돼야 되기 때문에 코사인 값 금방 구할 수 있잖아요. 네, 3분의 2 루트 2가 되겠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이 점과 이 점이 y는 x의 대칭이기 때문에 얘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해도 돼요? 네,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죠? 그죠? xy 뒤집어주면 되니까. 그러면은 사인 베타가 3분의 2 루트 2라는 거를 바로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요건 선생님이 해결했어요. 자, 다음 탄젠트 가보겠습니다. 탄젠트 값마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이 직선, 여기 있는 이 동경의 기울기를 얘기해 주면 되거든요. 그런데 얘랑 원점 대칭이었으니까 여기 있는 얘하고 얘는 기울기가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탄젠트 값만은 여기 있는 이 녀석의 기울기로 대신 얘기해 줘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그냥 같은 직선 위에 있으니까. 그렇죠? 야, 그러면은 기울기 계산해 볼게요. 요거요. 그럼 요거 분의 요거 하면 되겠죠? 그럼 적어줘요. 자, 이렇게. 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정리하면 2루트 2가 나옵니다. 됐죠? 해서 이제 제곱해서 더해가지고 9 곱하면 80에 80. 예. 자, 이렇게 해서 26번은 간단하게 풀리는 문제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7번은 여러 가지 순열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좀 더 세분화하면 조건이 붙어있는 원순열 문제에 해당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자, 선생님은 이제 수업 시간에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런 문제는 화려하고 멋지게 푸는 것보다 문제를 자잘하게 쪼개가지고 약간 무식하게 세는 것 같이 그래서 정답을 정확하게 구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선생님은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색깔은 서로 다른 9가지 색이 있어요. 여기 서로 다른 안 썼네 선생님이. 그리고 빨강, 파랑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 이제 하나씩 다 칠할 건데 빨강과 파랑은 꼭지점도 공유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칠하는 거 당연히 안 되고요. 이렇게 칠하는 것도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꼭지점을 공유하기 때문에 지금 무슨 얘기인지 하셨죠? 자, 그러면은 이제 세볼게요. 먼저 얘를 돌리면 4번 똑같은 모양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4로 나눠 놓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돌아가는 거 신경 쓰지 말고 마음껏 여기다가 우리가 색칠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껏 색칠 이제 센 다음에 4로 나눠주면 돌아가서 겹치는 거는 다 제외를 시켜주니까. 맞죠? 네. 그럼 이제 돌아가는 거에 관한 스트레스는 이제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칠해 보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빨강, 파랑이 중요하잖아요. 자, 이제 선생님 세는 거 잘 보세요. 무식하게 셀 겁니다. 자, 빨강이 여기 칠해져 있다고 쳐볼게요. 빨강이 여기 칠해져 있다면 파랑은 여기는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해서 5가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기가 빨간색이 칠해져 있으면 파란색은 하나, 둘, 셋, 넷, 5 이렇게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빨강, 파랑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제에서 조건을 단 게 그거니까. 그렇죠? 자, 그다음 빨강이 여기 있다고 쳐보세요. 그럼 파랑은요. 여기는 이렇게 못 칠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만 칠할 수 있죠. 3가지. 자, 빨강이 여기 있으면요. 여기는 파랑 못 칠하죠. 여기만 칠할 수 있죠. 5개. 됐나요? 네. 자, 그러면은 여기 밑에 줄 말이에요. 여기도 5개. 뭐 어차피 똑같을 거니까 여기도 3개, 여기 5개. 그러니까 뭐 직접 세보셔도 되고, 근데 여기랑 환경이 똑같기 때문에 같은 개수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이해하셨어요? 자, 그다음 여기 빨강이 여기 있다고 쳐봐. 그러면은 파랑은 여기 못 칠합니다. 여기. 자, 빨강이 여기 있다고 치면 파랑은 여기만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다음 빨강이 여기 있으면 어떻게 되죠? 예, 파랑은 칠할 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네, 없습니다. 0개가 되겠죠. 됐죠?
자, 그러면은 빨강이 모든 자리에 있을 때 파랑이 들어갈 수 있는 걸 다 우리가 이제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숫자를 더해 보면 20, 5가 4개니까 3이 4개니까 12 해서 32가지의 빨파를 칠하는 방법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 또 이제 남은 7자리에다가는 남은 7색을 칠하면 되기 때문에 그냥 7팩 해주시면 되죠. 7팩토리얼. 이렇게 지워지죠? 네. 해서 8이 답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때요? 괜찮죠? 그죠? 네.